안녕하십니까. 퀴트린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을 바꿔봤는데 괜찮은가요? 자, 3월 개강은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학원 강사를 위한 3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비율제로만 강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제 비율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 그냥 참고만 필요한 것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개강 이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실행했던 홍보나 내가 만들었던 평판의 효과가 내 예상만큼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된 만큼, 생각보다 잘 안 됐으면 안 된 것만큼. 이거를 매해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가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그 마케팅 툴이라든지 똑같은 평판이라도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험이 1년, 2년 쌓여 가셨다면 그러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했던지 아니면 내가 수업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던 부분들을 다 누적이 되셨을 겁니다. 그게 올해 효과가 더 있었나 덜 있었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애들 모인 대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인 대로 그대로 수업하시다가는 어느새 갑자기 훅 하고 꺾이는 시점이 나도 모르게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홍보를 했다. 내가 요번에 학교 앞에서 뭘 나눠줬더니 효과가 좋았다. 그럼 체크하시고 안 잊어먹게 어디다가 적어 놓으시고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가 이거 요번에 뭐 브로셔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뿌려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라고 하면은 왜 효과가 없었는지. 실행한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있는 학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직투를 나가는데 이제 사람을 썼어요. 사람을 썼는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거 대행업체 쓰면 보통 5만원에서 6만원 주는데, 한 명 나가서 이제 뿌리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2만원 먹고, 그 뿌리는 사람한테 3만원 줍니다. 2시간 일하는데 3만원인가?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오세요. 할머니 분들이 오셔갖고 되게 꽁꽁 싸매 그렇게 오시는데 기력이 없으세요. 아침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직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다면 온라인 컨텐츠나 이런 주제나 이런 방향들이 조금 옆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내가 노력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의 효과가 내 예상대로 있었나 없었나는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서 써먹죠. 자, 다음 학생들이 내 수업을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뭔가?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뭐 특히 학생들이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됐는지는 꼭 이 타이밍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2학년이야 상관이 없는데 3학년 수능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1학년 예비고1을 모으거나 아니면 예비 중2를 모으거나 했던 부분에 가서 학생들이 어떤 걸 보고 설명해 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 쇼츠 보고 들어왔는지 블로그 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친구 말 듣고 들어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씩은 꼭 해주세요. 특히 처음 막 들어왔을 때 말 잘 들어갔고 이거 조사해서 이렇게 종이 하나 나눠주고 어떻게 들어왔나 뭐 했나 그거 좀 써줘 그러면은 잘 써줍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학생을 모집할 때 어떤 수단, 어떤 툴에다가 힘을 줘야 될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 잘 됐다, 나만 안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하는 거지만 주변도 한번 둘러보세요. 경쟁 학원들이나 경쟁 강사들도 모집이 잘 됐나? 잘 됐으면 그 이유는 뭔가? 잘 안 됐으면 그 이유는 뭔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경쟁자가 잘 됐을 때 그 이유를 내가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잘 안 됐을 때 내가 그 이유를 파악하고 나는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어떤 경우들이 가끔 있냐면은 경쟁자들도 나도 요번에 잘 예상만큼 잘 안 모였는데 경쟁자들도 잘 안 모여 애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지역 전체의 인구 구성의 변화가 이유인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제 중소도시 한 인구 한 30에서 50만 정도 되는 요런 도시들에 계시는 원장님들이랑 제가 통화를 좀 해보면은 올해 예비고일 잘 안 모였어, 예비중이 잘 안 모였어, 애들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계속 많다고 하는 거는 전화 드렸을 때 한 3명 중에 2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들어서 옮기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 비용들을 좀 줄이든지 확장을 다른 데로 2호점을 딴 데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든지 하는 큰 결심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력자는 누군가 잘 됐을 때 누가 내 예상에 나는 요번에 개강할 때 한 20명 왔으면 땡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40명이 왔어. 그럼 누가 도와줬냐? 라고 하는 걸 보시고 그분을 귀인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잘 안 모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학원의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 실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도움이 그분들이 뭐 안 도와주진 않았을 텐데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특히 단과에선 그런 것들이 큽니다. 그러면 가갖고 뭐라 하지 마시고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주거나 아니 나보다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했겠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단과는 상담실의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그 본인 시간표 영향력이나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선배 강사, 타 과목 선배 강사 시간표가 엮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워크인으로 오던가 뭐 설명 듣고 오던가 문의를 했을 때 내 해당 과목을 문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이번 기회에 해보시면은 도움이 다음번에 무조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학원 보고 들어왔나 날 보고 들어왔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 선생님들 한 32, 셋 이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요. 나를 보고 들어왔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지만 학원 보고 들어온 경우들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물어보거나 확인해 봤을 때. 거꾸로 단과에서 좀 한 5년 이상을 진행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요거 판단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원 보고 들어오나 나를 보고 들어오나 내 앞에 앉아있으면 내 학생이잖아요. 잘 가르쳐서 얘네들이 다음 달에 선택할 때는 날 보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개인 브랜딩의 시작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무조건 되실 거고요. 자, 예상보다 모집이 잘 됐어. 모집이 잘 됐어. 제가 원장에 있는 학원에서도 제가 선생님들 이제 개강을 이렇게 쭉 하시는 때, 솔직히 요번에 고3을 작년 12월에 고3반을 오픈을 할 때는, 진짜 예상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모집이 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여기까지 하려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실행을 해봤는데, 제가 고3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고3 실장님의 도움도 받고 막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1, 2 같은 경우는, 특히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 동네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상을 했거든요. 이 선생님은 이 정도 모이면 잘 된 거다. 그럼 이 정도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진짜 많이 모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예상보다 좀 미흡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위아래가 있죠. 수업하는 거랑 비슷해요. 쟤는 한 80점은 나와야 되는데 60점 맞아온 놈도 있고 쟤는 80점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100점 맞아갖고 선생님 저 100점 맞아서 나도 당황하게 이런 애들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분석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좋았을 때 자, 첫 번째 수업 그리고 첫 일주일 이후에 학부모 상담과 학생 설문은 꼭 해주세요. 이미 첫 수업을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미 첫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수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아는 거라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수업하고 나서 첫 일주일 이후에 요번에 첫 주죠. 3월달에 개강을 했으면 그러면 반드시 학부모 상담 전화로 한번 꼭 해보시고요. 나중에는 안 하시더라도 학생들 설문도 요번 기회에 필요한 것들 물어볼 때 다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나도 적응하는 기간이 있지만 아이들도 나한테 적응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대치 1타급 선생님들, 수능 1타급 선생님들, 이제 뭐, 예전에 강의실이 줄어들기 전에, 그 200명, 300명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300명이 들어왔다가 한 120명이 나가요.
첫 수업에서 120명이 나오는데 대기자가 800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첫 수업을 하고 얘네들을 컨택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강사가. 하지만 선생님들이 한 반 인원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꼭 하세요. 제가 아는 한 반에 한 80에서 100명 정도 하는 선생님은 첫 수업하면은 무조건 그 주의 시간 다 비워놓고 다 전화합니다. 다 전화합니다. 이분 진짜 킵의 제왕이거든요.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 애들이. 그리고 수능 강사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시는데, 지역을 한 5개인가 하시는데, 아, 이분은 어느 지역 가도 항상 100명 전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특히 예비 고1로 들어온 학생들, 고등학교 처음 들어온 학생들, 예비 중1로 들어온 학생들, 이런 경우에 그 전에 있던 중등 수업, 초등 수업과 다른 패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무던하게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반면에 희한한 거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에 있는 애 중에 마음에 안 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고등부 선생님은 전화를 안 하냐, 엄마가 전화해서 난리칠 때도 있고, 우리 애 어디 가니까 놀러 가니까 중학교 때처럼 보충해달라고 클레임 거는 학부모도 있고, 동영상 보내줬는데 왜 동영상 우리 애가 안 본 것 같은데 수업 빼달라 뭐 이런 엄마들도 있고, 여러 엄마들이 있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처음에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찰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험치죠. 딱 어떤 멘트가 나왔을 때, 아, 이거구나 해서 대응 방안이 바로 나가는 게 사실은 경험치에 해당할 겁니다. 하여튼 관찰을 첫 번째,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좀 내 몸을 혹사하더라도 관찰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이 잘 됐으니까 인원수가 증가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로 관리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어. 아니, 요새 학생 관리 중요한 거 모르는 선생님 계신가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고 뭐 클리닉도 부르고 모두 부르고 뭐 하고 뭐 애들 다 모두 하고 이제 의욕 넘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연히 내가 한 15명 가르치던 강사인데 갑자기 한 30명 이상이 됐어. 그러면 이제 본인도 허둥지둥 하다가 다시 15명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 수요가 증가한 거니까 모집 잘 된 거는 좋아할 일이지만 관리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좀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처음에 분위기 잡는 게 좋으니까 조교를 활용한다든지 라고 하는 거에도 뭐 1명 쓸 거 2명 쓰고 2명 쓸 거 3명 쓰고 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들어왔을 때 잘 킵을 해놓고 이 아이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할 일 늘어난다. 기분은 좋은데 할 일은 늘어난 거다. 대신 페이도 늘겠죠. 수업 전, 그 다음 수업 들어갔을 때, 수업 끝났을 때 내가 모집이 갑자기 확 잘 돼갖고 급여가 막 올라. 비율제 같은 경우 바로 돈이잖아요. 내 월급이 막 올라 라고 했을 때 나 이제 월 1000강사야, 2000강사야, 3000강사야 라고 돼서 과도하게 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 구름 위로 붕 뜬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도 한 번에 처음 50명을 넘겼을 때 좀 구름 위로 붕 떴어요. 그때 운이 좋게도 모든 반이 그렇게 넘어버렸어요. 한 방에 팍 하고. 그전에는 한 20명에서 40명 사이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반이 50명이 넘어버렸어요. 글쎄, 나는 됐는가? 나는 이제 1타로 가는 것인가? 라고 했다가 저희 선배 강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커리어가 좋으신 선생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저도 이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이 제일 위험할 때야. 저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진짜 위험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애 한 명 나갈 때마다. 자, 하여튼 과도하게 업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것 같다고 하면은 조금 더 침착해지려고 노력 조금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만큼 오셨으면은 아마 본인이 인지만 하면은 본인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몸에 배어 계실 거니까요. 인지만 하면 됩니다. 한번 잘 모였다가 수업 시간에 너무 업돼갖고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수업 멘트를 치다가 애들이 우르르 나간 경우들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옆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된다. 어깨춤은 아이들이 중간고사까지 쭉 끌고 가서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보면 그때 어깨춤을 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상보다 모집 결과 좋으면 일단 축하 받으셔야죠. 네. 자, 다음
예상보다 모집 결과가 안 좋을 때를 좀 보겠습니다. 자, 모집이 항상 잘 계획대로 잘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단과학원의 원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저랑 이제 인연이 된 선생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잘 되는 게 제 실적이잖아요. 근데 모집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대역죄인이 된 것 같아요.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대역죄인이 된 것 같아. 그럼 누구는 밀어주고 누구는 안 밀어주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죽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뭐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역죄인, 특히 뭐 제가 모시고 왔는데, 같이 해보자.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예상보다 모집 결과가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모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했는데, 그거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가 모이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 가고 진짜 대역죄인 모드로 사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소주 한 잔 먹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잘못이 됐을까? 자, 라고 하고. 그래서 이 원장님이 차라리 내 반이면 그냥 한번 털어버리고 말 텐데, 다른 선생님들 반 인원수 모집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폐강은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폐강에 대한 것은 특히 단과에서는 저는 몇 명 이상이면 꼭 오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학원이랑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뭐 인원수가 과도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서 폐강 인원이 제일 많은 선생님 80명까지 봤어요. 전 80명 이하는 수업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와 멋있다 했어요. 항상 100명 이상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저희 학원에는 뭐 5명 이상이면 하겠습니다. 4명 이상이면 하겠습니다. 신규로 진입한 케이스들 있는데, 뭐 2명 이상이면 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제가 가서 말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강사 진을 너무 빼버리니까. 그래서 폐강하게 될 거면 과감하게 결정을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폐강 타이밍은 이미 지나가갖고 개강이 다 결정이 되셨을 건데. 자, 다음. 인원수가 적을수록 100% 성적을 상승시킬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5명이 왔어. 5명이 왔는데, 이번 한 15명, 20명 될 것 같은데 5명이 왔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수업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을 데리고 100% 성적을 상승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매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성적이 오르면 평판으로 친구 데리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옆 학원보다 성적을 잘 올리면 이게 가장 강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 차라리 이때 얘네들한테 집중해가지고 얘네들 전부 다 점수를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또한 인원수가 적을수록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다 돼 있는데, 아니 피자를 사줘도요 5명이면 5명이면 제가 2판 시킬 거 큰 거 한 판 시키면 되잖아. 치킨을 사줘도 한 마리면은 기분 좋게 몇 조각씩 먹고 끝날 수 있고, 배부르게 먹어보자 두 마리면 되잖아요. 배부르게까지는 아니구나. 그러면 신나게 뭐 요거 니네 숙제 다 해오고 이거 다 해오면 선생님 이거 쏜다. 이거 자연스럽게 돈이 얼마 안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버는 돈도 적긴 하지만. 그리고 얘네들한테 교재 뽑아줄 때 올 컬러로 풀 컬러로 뽑아줄 때, 야 너네들 이거 다 해주면 선생님이 교재 예쁘게 만들어 갖고 교재비 안 받고 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안 될 때 이걸 할 수 있어요. 학생 수가 늘어나면 이 교재비 걷는 것도 일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제에는 페이가 줄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1타 강사는 5명 이하에서 시작했어요. 그 포지션에서. 수능 하신 분들도 수능을 5명 이하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 1타 되신 분들도 다 5명 이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9년 연속 마감을 시켰던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2명에서 시작했습니다. 2명도 그냥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자, 그럼 너도 해라, 뭐 이렇게, 너도 노력을 해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미 시작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가 적어서 가끔 우울해지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도 5명 이하에서 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돈 많이 벌어가면 좋지.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선생님,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 주변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술을 얻어먹지. 가면, 그럼 난 술을 얻어먹을 거 아니야. 나보다 훨씬 돈 잘 벌면. 자, 하여튼, 제가 아는 모든 1타 강사는 5명 이하에서 시작했다. 명수가 적다 해도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요때 기회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확 하고 내 펜으로 만들어갖고 확 하고 끌어잡아갖고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인원수가 적었을 때 선생님들이 한 명이 태어나면은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한 명이 태어나면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연 한두 명 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5명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수업을 몇 번 해보니까 한 3명은 어떻게든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2명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얘네들은 태도도 좀 문제고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공부할 유전자가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나랑 안 맞던가. 그래서 2명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랬을 때 과감하게 2명 쳐내세요. 숙제 안 하면 아웃이다. 이거 안 하면 아웃이다. 나는 너의 점수를 올려줄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머님이랑 상담한 다음에 과외로 돌리던가 옆학원 추천해주세요. 옆학원에 암살자 심는 느낌으로 옆학원 토스해주세요.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만 딱 남겨갖고 그 3명만 점수 상승폭을 확 하고 키워버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점수를 올리고 싶어하는 학생들만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연 한두 명에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니다 싶은 애들은 날려버리세요. 그래야 나랑 공부를 했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은 애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반에서도 아이들이 서로 좀 성향이 다른 애들 섞여 있으면 꼭 공부 잘한 놈이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상보다 모집 결과가 안 좋을 때 일시적인 거니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3월에 개강 결과가 모두 좋았기를, 요거 전 페이지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가장 감사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